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화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표한다지만 또 과연 모든 경우에 그랬나를 생각하곤 하죠. 어떤 사람들에겐 그곳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 불신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꼭 2달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회는 어쩌면 헌정사에서 가장 극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었죠. 오늘 바로 그 현장의 한가운데서 민의를 받아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질문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의장을 모시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의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입니다.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민심을 들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토론도 못하고 우리가 뭐하러 민주주의 만들자고 했습니까? 우리 토론하자는 거예요, 토론. 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죠. 다 그 의장님 보러 오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긴장됩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그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그렇긴 한데 예, 한 군데 나가면 또 다른 데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잘 안 나가는데 우리 손석희 앵커님께서 부르신다고 그래서 예. 무조건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방송 인터뷰는 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제 현안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선 처음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아주 정말 불행한 사태입니다. 예. 지금 헌재에서도 이제 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계속 그 변론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판사 성향까지 또 문제 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재판 제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도 예를 들어서 뭐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네, 여전히 그게 불씨가 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예. 그것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하고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걸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이 추천한 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야 돼요. 지금 이제 피청구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거기에 소송하는데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헌법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한 분 한 분의 성향을 가지고 누구는 누구랑 가깝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예. 그거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고 소탐대실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그 모신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12월 3일부터 4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으로서의 어떤 느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은 네.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12월 3일로 시계를 잠시 좀 돌리겠습니다. 네. 예.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의원들 들어갈 거니까 비켜! 의원들이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하죠. 현재 헬기와 장갑차가 국회에 배치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뭘 끊는 거야? 보좌진과 국회 직원 등이 이 부대를 막기 위해서 고성과 물리적 충돌 등 혼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달 된 일인데 하여간 뭐 생생합니다. 어떻게 소식을 처음에 접하셨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총장 김민기 사무총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댁에 계실 때, 공관에 계실 때. 네. 예. 그날은 이제 아침에 국회에서 김장을 담궜습니다. 아, 예, 예. 예, 국회 김장 담그고 일본 외투 기업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예, 예. 그분들 만나고 저녁 때는 키르기스탄 대통령하고 만찬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늦게 끝나고 들어왔죠. 그러고 이제 저도 공간에 들어와서 씻고 그러고 이제 잘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이 연락을 해서 의장님 계엄이랍니다. 계엄? 아, 그러니까 그 담화를 텔레비전 중계로 보시지 못하셨군요. 네, 그날은 못 예, 봤어요. 이제 들어오가는 그런 과정이어서 예, 예. 그 담화를 직접 보진 못하고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알게 됐죠. 예.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예, 되게 후진적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예. 그런데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 잠깐 TV 틀어서 보니까 진짜 계엄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죠. 그리고 바로 국회로 가셨습니까? 네, 이제 계엄을 하면 우리 경험으로는 국회의장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이거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치가 그러니까 저희 경호대장한테 공간 앞에 누가 없는지 좀 보라고. 아, 누구 사람이 있으면 이제 뒤로 가야 되잖아요. 뒤에 예.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쪽문으로 나가야 되나? 아, 그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셔야 이게 또 공간 그 보안에 아, 그렇지. 예, 실수했네. 뭐 여기까지는 공개됐으니까. 예, 예. 그러고서 아무도 없는 게 확인이 돼서 그게 30분쯤에 이제 확인을 해서 37, 8분에 떠나가지고 예. 되게 한남동 공간에서 국회까지가 한 30분쯤 걸리거든요. 그 정도 걸리죠. 예. 근데 하여튼 뭐 빨리 가자. 국회를 갔더니 그게 55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20분이 채 안 돼가지고 정말 빨리 가셨네요. 그런데 빨리 가긴 했는데 그 20분이 얼마나 긴지 예.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그러고 이제 갔죠. 예. 근데 의원회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경찰차가 막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가서 야단을 칠까 경찰이 이걸 왜 막냐 그럴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간에서 계엄군을 피해 왔더라고요. 예. 경찰하고 싸우다 잡히면 말짱 꽝이잖아요. 예. 자,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서 바로 차를 조금 더 국회 뒤쪽으로 조금 더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국회 문이 있어요. 예. 그 저 후문 같은데 그래서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문을 막아놨는데 그걸 그냥 넘어섰죠. 그 이른바 이제 월담. 그렇죠, 월담. 예, 예. 그렇게 보도가 많이 네. 됐으니까요. 예. 일로 넘었지, 일로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넘었죠. 그게 혹시 다른 비서관님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그럼. 담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담 넘어왔어요? 다 남 넘어왔어요. 꽤 많습니다. 저만 정상으로 내고 15분, 11시 15분에서 20분 사이만 잠깐 열렸어요. 나머지는 전원 다 담 넘어왔어요. 정우수장님 담 넘어오다가 엉덩이에 빠지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계엄하면 바로 우리 생각나는 게 45년 전에 광주잖아요. 예. 5.18 계엄이고 그때 그 군합발에 의해서 국회도 차단됐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또 목숨을 잃고 했던 그 일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 국회가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나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전후좌우 볼 게 없었죠. 그냥 저희가 넘어갈 수 있네 하고서 그냥 예. 담을 넘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또 그 연세에 월담했다는 것도 기사가 되곤 했습니다. 근데 손석희 앵커님이 저보다 한 살 많잖아요. 손석희 앵커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월담했을 것 같은데. 예, 뭐 네. 해야 되겠죠. 뭐 저보고 그 보도에 67세 그 나이에 월담했다 이러는데 67세 쌩쌩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아무튼 저 사진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렇게 연출을 해도 저렇게 나오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국회 경비대장이 찍어줬어요. 그런가요? 예. 혹시 이건 나중에 좀 돌이켜 보니까 이게 계엄의 전조였구나 하는 것도 있으십니까 혹시? 네, 있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축하 전화 안 하더라고요. 왜 축하 전화 안 하지? 근데 그 다음 날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 가서 처음 만났어요. 예. 근데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도. 그냥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거기서라도 축하한다 그러면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 막수하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늘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1위와 2위가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서로 모른 척한다? 서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의장님 아니죠. 저는 잘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부터 해서 국회에서 제일 큰 일이 국회 개원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역대 국회 중에서 제일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대통령 안 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9월 1일 할 테니까 무조건 할 테니까 오시든 말든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시라고 그래라. 근데 결국 안 왔죠. 예. 개원식에 안 온 거는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죠.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처음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정연설을 이제 9월 말인가 했는데 예. 특별한 일도 없는데 예. 결국 또 안 왔어요. 그때 윤 대통령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국회 가면 그냥 야유들 하고
이게 대통령이 그래도 가면 국회에서는 그래도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갈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취임 첫 해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 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건 이제 맞는데요. 대통령께서 야유를 받지 않도록 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야 당대표도 좀 만나고 국회의장도 좀 만나고 예. 서로 존중해야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국회에서 낸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이 너무 작고 예. 특히나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껏 역대 정권의 대통령이 자기 친지나 또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그게 계속 거부가 되니까. 뭐 DJ 때도 그랬고 YS 때도 그랬고 그런 예는 그럼요. 없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제가 개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하셔라.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셔라. 예.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당하고 이게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결국은 계엄을 생각하면서 했던 태도들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김민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계엄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김영현 국방장관은 그 당시 국회 나와서 그게 뭐 현 시대에 말이 되는 얘기냐라는 그 취지로 얘기를 한 바도 있었는데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그래도 일말의 그 어떠한 가능성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었다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계엄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지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사무총장이 계엄 전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계엄 운운할 때 예. 그거 막 조사하고 본인이 또 정보장교도 했고 예. 그래서 저한테 늘 의장님 계엄이 일어나면 어떻게 피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어요. 사무총장이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도 이 계엄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예. 대해서는 한번 봐놓을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지만 그거 우려지. 누가 그런 짓을 할까 하는 정도 생각을 예. 했던 거죠. 사실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나름의 어떤 학습을 하고 계셨다는. 네, 준비는 했죠. 예.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모시고 질문들을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얘기를 이제 저희가 광고 나가기 전에 했었는데 그 시간은 뭐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혹시 들어가셔서도 체포당한다는 걱정은 안 하셨습니까? 했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넘어간 시간을 보니까 10시 58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시 한 5분쯤 제 방에 들어가서 들어와 있는 참모들 다 소집을 해서 다시 절차 확인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담화를 준비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때는 방송도 없어서 우원식 TV로 했어요. 아,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장실에서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일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싶어서 거기가 3층이거든요.
5층으로 올라갔어요. 네. 5층에 한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 앞에 전문위원실에 들어가서 숨고 대신 5층에 있는 불을 다 켜라. 어디 있는지 몰라야 되니까. 그래서 예. 거기서 한 20분쯤 있었죠. 첫 번째 의장님을 보호하겠다는 생각 속에서는 의장님을 의장실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로 모시면서 국회 본관 전층에 불을 다 켤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를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첫 번째 조치를 취했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계엄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안에서 일단 걸어 잠겼어요. 닫고 걸으세요. 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12시 한 20분쯤 과반이 넘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5층에서 내려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죠. 예.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얘기하기를 이게 무슨 그 경고용 혹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계엄이었지 그 금방 끝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아주 적극적으로 군대를 투입하거나 했으면 이게 계엄이 중간에 끝났겠느냐라는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앞뒤가 잘 안 맞는 게요. 예. 근데 그러면 왜 국회 문을 막습니까? 예.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왜 막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첫 절차를 시작하고 그게 28분인데 33분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잖아요. 예.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옵니까? 계엄군들이? 그거는 뭔가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든지 예. 그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는데 예. 1시 1분에 했죠. 1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국회의장 공간 앞에 계엄군을 배치를 했어요. 예. 그거는 2차 계엄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이 잘못 판단하고 빨리 집에 들어오면 잡아가려고 했든지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내가 2차, 3차 계엄도 할 수 있으니까 끄집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게 전 더 맞다고 봐요. 예. 제가 원래는 12시 28분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 주겠다. 1시간에 다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1시 반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게 28분인데 33분에 유리창이 깨졌다는 얘기를 안에서 듣고 사정 변경이 생긴 거죠. 본청 예.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사정이 변경됐다. 예. 유리창이 깨지고 계엄군들이 본청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30분 땡긴다. 그게 1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1시로 정해놓고 만약에 문이 부서지는 상황이 생기면 바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48분에 개회를 하고 50분에 안건이 상정되고 그 10분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바로 상정하려고. 예. 그건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총을 쏘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문을 부시는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총을 쏘든지 문을 부시든지. 잠깐 좀 계세요. 이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사실은 1분 1초가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한 유명해진 장면은 의장께서 이거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건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어떤 그 시비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초조하진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다급했죠. 예. 제가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장도 급하다. 안건을 만들어서 의안과에 내고 의안과에서 정리해서 이게 본회의장의 전광판에까지 올라와야 돼요. 예. 그럼 그게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 언제 올라올지 아는데 한 50분쯤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48분에 개회를 해놓고 50분에 안건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만약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 즉각 상정해서 상정하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의 질문은 제가 별로 사실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우 의장께서 기다려라.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가령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끌었다면 그 10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뭐 치고 들어오고 그죠?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 의장께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 상황에 그 말씀 대해서 제가 안 드렸습니다. 네, 바깥 상황에 대해서 아주 귀를 활짝 열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바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에 있어서 눈으로 보진 못합니다만 예. 상황이 아주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바깥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예. 상황이 어떻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저기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절차 지켰다고 하지만 아마 자신이 보기에는 절차를 안 지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헌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얘기해 보라고 그러세요. 예. 어디가 안 지켰는지. 예. 근데 거기는 국회의원을 안 해봤잖아요. 예. 저는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하고 있고 제 옆에는 국회의 의사 진행에 정말 귀신 같은 철저하게 훈련돼 있는 의사국장이 있고 예. 그래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예.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계엄 해제를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해설집을 갖고 들어가서 계엄안 쪽에서 예. 절차를 다 검토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잘 밟지 않았으면 그것도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헌재 변론길에서 왜 윤 대통령이 본회의에 회의장에 들어간 인원은 얼마 안 되지 않느냐. 본청에. 그러니까 280명이 동원됐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냐 하는 그런 그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45년 전은 제가 국회의원일 때가 아니고 그때는 저 군인이었어요. 예. 계엄할 때. 저도 군인이었습니다. 네. 국회 안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본청 앞에 들어가려고. 예. 들어가려고 막 그 보좌진들 또 직원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예. 거기서 다친 사람이 많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다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격려도 하고 또 이 치료비에 대해서 국회가 잘 보존하도록 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예. 그리고 상당수는 또 유리창 깨고 들어왔고. 예. 근데 그게 몇 명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예. 저도 그런 생각은. 그냥 보좌진들이 막지 않았으면 굉장히 많은 군인이 들어왔을 텐데. 예.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인데 우리 군인들도 부당한 명령은 안 듣는다. 네. 그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부당한 명령을 해가지고. 예. 옳지 않은 명령은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좀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왜 그 자인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을. 헌재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질서 유지를 한다는 게 처음 들어보네. 예. 유리창 깨면 사고 아닌가요, 그거? 예. 질서 유지가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군인이 들어와서 질서 유지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이라면 국회 본회의도 못 여는 상황이 되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거기만 들어오지 않았으면 국회는 그날 조용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군의 소극성을 얘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 계엄을 막은 거는
한편으로는 국회 앞에서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준 시민들이 정말 용감하게 했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군인 차량 앞에서 서서 몸으로 막고 그리고 거기에 체포조 들어오는 버스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지킨 이 시민들이 수훈갑이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2시 한 20분까지 과반 이상 들어오고 결국은 190명이 들어오는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신속하게도 잘했고 세 번째 잘한 거는 계엄군으로 온 젊은 군인들이 와보니까 국회잖아요.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 끌어내고 총을 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 이런 걸로 보면 너무나 안 맞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죠. 그거를 의장께서도 직접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연찮게 거기에 국회에 동원됐던 특전사 병사를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우연하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갔다고. 근데 내려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화면에도 나왔지만 한 젊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장면이 너무나 남는 장면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이 소극적으로 이 계엄 사태이만 우리 젊은 군인들이 계엄을 막은 주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탄핵소추안이 뭐 처음엔 아시는 것처럼 뭐 불발됐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한동안 보시던데요, 이 표결지를 결과를. 다른 건 몰라도 국회가 군인에 의해서 침탈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데 표결 안 하는 걸 보고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3시간 기다렸습니다, 3시간. 3시간 기다린 동안에 제가 4번인가에 걸쳐서 들어와서 투표하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건 의원님 투표로 전화를 안 의사 표시를 해주세요. 선배 투표해야 돼요,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꼭 와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결하자고 했는데 결국 안 들어왔죠. 지금 외국 어딜 나가 봐도 한류에 대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되는 그 과정에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 성장 이 두 가지가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사람들이 참 경이롭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문화가 정말 뛰어나니까 성장하는 건데 여기서 민주주의의 한 축이 이렇게 허약한 나라였나.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참담하고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밤인가요? 결국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204표. 204표. 그때도 찬참 보시던데요? 그거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안 들어왔던 분인데 다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번에는 가서 투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7일부터 14일까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와서 매일 집회를 하고 저도 제가 그날은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봤어요. 오는 거를. 근데 막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게 그냥 인산인해더라고요. 저기 여의도 공원까지 꽉 찼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힘이 결국은 다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표결하게 만들었고 결국 또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표결을 조금 더 보태줘서 204표가 됐고
우리의 희망은 역시 국민이구나. 예. 204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